자, 이제 중간고사 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기말에 우리가 큰 3단원 천체 관측에 대해서 진도 나갈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페이드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지? 그래서 3단원의 챕터 1은 지구의 크기와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즉 자전 공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세페이드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끝나실까요? 한 4주 정도 됐는데 3주 정도 됐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지구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챕터 2에서는 달의 크기와 달의 운동, 즉 달의 자전 및 공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챕터 3에서는 태양계, 결국엔 행성들의 관측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거 이미 공부해봤죠. 에라토스테네스가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함에 있어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박물관의 문헌을 보니까 시에네라는 곳에서는 하진날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기게 태양빛이 수직하게 들어와요라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 고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방식으로서는 이제 그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원리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서로 비례하지요라는 원리를 쓰려고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어요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한 게 있네요. 중심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하는 데 있어서 가정한 것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한 태양광이 평행하게 들어옵니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면 지구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에네에서는 태양빛이 수직하게 들어와서 여기에 막대기를 세우면 그림자가 안 생겨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죠. 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는 그림자를 세우는 막대기를 세우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프라임과 B 프라임 막대기를 세우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진나니까 시에네라는 곳의 위도는 22.5도, 북위 22.5도, 23.5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실측했습니까 하네요. 알렉산드리아 시에네의 요 길이를 실측했습니다. A, B, 알렉산드리아 시에네의 호의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대략 이것이 925km 정도 된 걸로 기록되고 있네요. 중심각의 크기, 요 세타를 직접 측정했습니까? 이건 직접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세타 프라임을 측정했습니다. 즉 중심각의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서 억각으로서 각 B 프라임 이쪽을 C를 할까요? C 이렇게 그림자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평행하다 보니까 그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대략 이 각의 크기가 7.2도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책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계산은 하겠습니다. 360도를 다 돌렸으면 원주가 나왔을 겁니다. 지구 반지름 R에 대해서 360도였다면 2파이 R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중심각의 크기 세타였다면은 호의 길이만큼 나오겠죠. 이 호의 길이를 L을 할게요.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세타는 360 곱하기 L이 되고 지구 반지름 R은 2파이 세타에 대한 360의 L을 썼습니다. 이게 925km를 주었고 세타가 7.2도를 준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000km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입니다. 결국엔 오차가 있었네요. 오차가 생길 때 오차의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야. 일단 완벽하게 지구가 구는 아니에요. 적도 쪽이 약간 찌그러진. 그래서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평형한 것은 똑같았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호의 길이 L에 대한 실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뭐 GPS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만 옛날엔 하향시켜서 직접 걸어가게 하면서 몇 걸음 걸었는지 그렇게 계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원래는 같은 경도상에 놔둬야 되는데 이 두 지역이 같은 경도는 아니었다는 게 오차의 한계입니다. 시에네가 A 위치, 알렉산드리아가 B 위치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약간 비껴있는 같은 경도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지점 A, B는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같은 경도 다른 위도의 두 지점이 A, B의 조건입니다. 보겠습니까? 보이겠나요? 예, 그래서 여기 오토 교재로 보시면은 페이지 90페이지 지구의 크기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하고 있어서 했던 거고 이미 우리가 세페이드 트래퍼를 통해서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 풀 거 더 없다 하면 뒤에 시험 대비 문제 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험 대비 문제 있잖아. 그쪽을 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내용 정리 좀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지구가 운동한대요. 무슨 운동입니까? 하면 자전 및 공전 얘기죠. 그래서 지구의 운동,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한데요.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자전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태양을 이쪽에다 둘게요.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동쪽 하늘에 있는 동쪽에서 태양이 먼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태양 남쪽하고 태양이 서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랬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을 때 서에서 동,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구의 자전 이해됐습니까?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이걸 지구 자전 축을 위쪽에서 천천히 쳐다본다면 우리나라 지구 자전 축 위쪽에서 쳐다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시야가 이쪽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시야를 그대로 내린다면 쭉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반시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만에 한 바퀴 다 돌아요. 360도 돌아요. 그래서 시간당 15도 도는 게 지구의 자전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하루를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대표적으로 일주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1년이 주기가 되는 운동이에요. 지구와 공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겠는데 공전이면 1년을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는
일주 운동이란 이름을 쓸 수 있더라고요. 지금 공부는 일단 지금은 공전할 건 아니고 자전입니다. 그래서 일주 운동인데요. 일주 운동은 아까 태양도 봤지만 지구가 반시반으로 자전하는 과정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만 동쪽에서 뜰까요? 모든 별들이 동쪽에서 뜨죠. 달도 행성들도 다 동쪽에서 뜹니다. 유에 서쪽을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떴던 놈이 서로 가거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데 중간에 북쪽을 지날까요? 남쪽을 지날까요?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지날까요?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서 뜬 태양이 남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잖아요. 남쪽을 지나죠. 북쪽을 지난다면 이건 남반구에서 온 사람이에요. 남반구에서는 동쪽에서 뜬 태양이 북쪽 가서 서로 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반구가 메인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메인이잖아요. 우리가 관측이니까.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위도 37도 여기가 관심 있는 위도예요. 그래서 일주운동 동에서 떠서 서로 간대. 중간에 어느 쪽을 지나간다? 남쪽을 지나가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지평 좌표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지평면 이 관측자가 관측해요. 여기를 북쪽이라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여기를 북쪽으로 잡으면 하겠습니다. 90도 돌립니다. 동입니까? 서입니까? 동. 예, 동이죠. 북쪽에서 90도 돌리면 동이에요. 있으면 동인지 알겠지? 남, 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구, 머리 꼭대기에 천정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우리가 북쪽에서 북극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지구자전 지구의 연장선상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다라는 거죠. 지구가 평평했다면 모든 지점에서 북극성의 고도는 동일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적도에선 지면에 딱 박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37도 정도에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북극에 가면 어떻게 된다?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처박혀 있겠죠.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가 됩니다. 이해됐어? 됐니? 그래서 지구자전 축의 쭉 연장선상에 폴라리스 북극성이 있겠고요. 모든 별들이 모여있다는 천구를 그릴 수 있는데요. 지구의 적도의 연장이 뭐가 됩니까 하면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직각방향, 지구자전 축의 연장에 대해서 직각방향 잡아서 정동에서 정서로 가는 요게 뭐가 된다?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일주 운동하는 일주권을 그린데 이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다 되겠다고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천구의 적도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는 90-2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권과 지면과의 각도는 90-2도가 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내신을 훨씬 상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 책이 없는데요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공부시키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다 했어요. 어딘가 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아직 시험 전인 학생들도 있어서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기말에 또 이 내용이 또 여러분들이 내신 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뭐 교과에 따라서 3단원이 안 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 칠 거 아니겠습니까? 2학년 안에 칠 거니까 복습해 보시란 거예요. 타이밍 좋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일주 운동을 동쪽 지평선에서
남쪽 지평선에서 서쪽 지평선에서 각각 한번 보겠다 하는 거죠. 동쪽 지평선에서 오른 위쪽으로 올라가는 일주권의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각도는 90 위도입니다. 뭐 별이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의 별들이 각각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 위쪽 방향입니다. 나중엔 그게 3학년 정도 공부되면은 좌표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방향 증가, 고도 증가 이런 식으로 소개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남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남쪽 정남쪽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데 그렇게 가장 고도가 높을 때는 남중했다, 남중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가 여름,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 때가 겨울 되는 바가 됩니다. 서쪽 지평선에서 아래쪽, 오른 아래쪽 내려오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90 위도만큼의 일주권과 지평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모든 별들이 오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방향 증가, 고도 감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림상 북쪽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실상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북쪽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학교 책은요. 중학교 책은 지평 좌표를 그림에 있어 여기를 북쪽으로 삼고 그래서 직각적으로 잡고 그래서 여기가 북, 동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서 남쪽으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그림은 다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그림과 고등학교 그림을 보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뭐 그게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쪽 북쪽 잡았습니다.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수로 가는데요. 내가 손을 쓸 때 시계 방향은 오른손으로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은 왼손 돌립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왜냐면 반시계 오른손 돌리면 얼마 못 가요. 10으로 돌려 오른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 앞에서 천체 운동에 대해서 손짓 몸짓 해가면서 손짓 몸짓 발짓 해가면서 하는데 시계 방향 돌릴 때는 오른손 씁니다. 반시계 방향 돌릴 때는 왼손 씁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3학년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 가는 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현재도 그렇고 현재 고1도 그렇고 지난 고1도 그러면 현재 고2들인데요. 다들 어려워했던 게 이 천체의 관측에 대한 나중에 좌표계라는 이름을 쓰는데 적도 좌표계, 지평 좌표계 그걸 혼재시켜서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현 고1도, 작년 고1도, 지금 현 고2도 제일 어려웠던 게 그들입니다. 현 중3들은 글쎄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좌표계 시작할 거예요. 과연 얼마나 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직접 지금 당장 좌표계 이름을 여러분들 중2 때 소개되진 않아요. 수업에 2F에서 소개되지 않아요. 근데 난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 쌤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타고 유튜브 가면 중학교 애들 공부했던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알아 몰라. 여러분들 중2 수업된 거 말고도 중3 수업했던 거 고등학생들 수업했던 거 동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서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즉 5월 들어서 정규 수업하면서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동시에 중3과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공부하는데 좀 여력이 좀 있어 하면 중3과 미리 공부해볼까? 해도 됩니다. 유튜브 보는데 뭐 누가 돈 내라 합니까? 이제 알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북쪽이고 동쪽 하늘에 떴던 별이 또는 태양이, 달이, 행성이 동에서 남을 지나서 서로 갑니다. 동남 서로 가면 자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이 내를 본다면 이거 시계 돌아 반시계 돌아? 시계 돌아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일주운동 방향은 동남 서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동쪽에서 떴던 것들이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니까요. 자 보십시오. 손짓 발짓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일주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된다고? 동에서 남을 지나서 서로 갑니다. 이렇게 정동에서 올라서 정서로 지는 이런 일주권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럼 그보다 좀 더 아래쪽을 도는 놈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정동에서 올라서 이렇게 갔는데 그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느낌 알겠어요? 이것도 시계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는 것도 시계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가볼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정도에서 떠오르는 것보다 좀 더 높게 떠올랐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정도에서 떠오르는 것보다 정도에서 노란색으로 정도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정도에서 떠오르는 것보다 좀 더 북동에서 떠올라서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시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북극성 근처에는 별이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동양권에서 또는 북반구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북두칠성이잖아요. 동양권에서 북두칠성이라고, 서양권에서는 이제 큰 곰자리 쪽 또는 장곰자리 쪽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건데요. 보십시오. 정도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가는 이런 일주권이에요. 시계방이에요. 근데 북극성 근처에서는 이렇게 돌아요. 이거 내가 지금 당장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잖아. 이래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면 나는 동남, 서쪽 하늘에선 북쪽 하늘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북쪽 하늘에 있는 이 별의 운동을 보려고 내가 북쪽을 보면 자, 이게 시계야 반시계야? 아니. 반시계예요. 동남 서쪽 안에서 시계인데 북쪽 하늘에서 보면은 북쪽 하늘에 보면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돈다고? 반시. 예. 반시계 방에 돌아요. 이래서 만약 이 각도가 60도였다면 몇 시간 동안 관측한 거다? 4시간. 그렇지. 각도 세타 이게 만약 60도였다면 시간당 45도 4시간 본 거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15도 도는 거죠. 어느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시계입니다만은 북쪽 하늘에서는 반시계 방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일주도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풀어서 얘기하십시오. 동남서쪽 안에서는 시계 방향, 북쪽 안에서는 반시계 방향. 두 개씩 하면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입니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시계 반시계를 쓰기가 귀찮다면 일주운동을 동에서 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일주운동의 시간은 속력은 시간당 15도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말입니다. 지구가 반시간을 차지한다. 이거 느낀 사람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앉아가지고 야 지구가 차지한다 느낀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의 빼도 박도 못할 지구 자전의 증거를 볼까 합니다. 참고로 중3, 중2 여러분 내신 내용에는 지구 자전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안 나와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혹시 미리 공부해본 사람? 책에 지구 자전의 증거 있어 없어? 없었지. 중2 교과과정에 없다고 안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지구 자전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전입니다. 공전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푸코의 진자예요. 이미 세베이드 투프에서 소개해봤습니다. 그지? 푸코의 진자는 이 진자 축의 질량이 한 30kg쯤 됩니다. 엄청 질량이 큰 거예요.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질량이 크다는 것은 관성이 커서 자기는 그냥 계속 이렇게 진자의 진동, 그러니까 흔히 단진자 운동이라는데 이런 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 진자는 계속 이렇게만 움직여요. 진자 자체가 진자 자체의 진동면이 회전하지는 않았어요. 이해됐어? 진자 자체는 이렇게 갔다고요. 근데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네요. 지구가 뭐 한다고? 자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처음에 빨간 거로 그릴게요.
빨강으로 진자가 이렇게 진동을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구가 어떻게 지구가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시계. 반시계. 지구 혈은 반시계예요. 그래서 이 북극점에 있던 북극점에 진자를 놔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 어떻게 된다? 반시계로 자전해요. 반시계 이렇게 자전해요. 느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붉은색으로 했는데 다음에 노란색으로 진자의 진동면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서 지구가 반시계 방향에 또 돌았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해됐어요? 되겠나? 그래서 처음에 빨강, 나중에 파랑, 나중에 노랑, 다음에 파랑으로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푸코의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 회전했어? 반시계 방향 회전했어? 시계. 시계 방향이죠. 빨강, 노랑, 파랑. 이해됐어요? 푸코의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 회전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 진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해됐어요? 계속 이렇게만 간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보면. 근데 지상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진자가 이렇게 됐다가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 도는 거예요. 진짜 그 쥐가 큰 놈이 쥐가 알아서 이렇게 시계 방향이 돈다? 말이 안 되잖아. 지구가 땅이 돌았겠구나라고 얘기되는 게 푸코의 진자의 진동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참고로 진동 주기 t는 24시간에서 사인 위도가 되는데요. 이 위도는 요게 p는 위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북극점에서는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고요. 위도 30도 되면 한 48시간 되고요. 적도지방에서는 진동이 회전하진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푸코의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게 지구가 자전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진전은 계속 이렇게만 있었을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이미 여러분한테 바람이라든지 또는 해수 운동하면서 소개됐던 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현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게 전향력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뭐 훨씬 더 물리학적으로 복잡한 프로세스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향력이 있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그냥 쭉 갔을 텐데 지금 오른쪽 휘게 만드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그 관성력 때문이야 라고 하는 전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의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인공위성은요, 극궤도 위성이라서 극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북극점, 남극점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일반적인 인공위성은요. 이해됐어? 그래서 북극점 근처에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 이름이 뭐더라? 서러웨이인가?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게 보면은 그 인공위성들이 지나가니까 인공위성 관제센터가 그게 많이 몰려 있어요. 남극점 근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인공위성 우리가 관측했잖아요.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주기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지구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고 1시간 반에 이렇게 자전했어요. 느낌 알겠어요? 그러면 한 번 기동된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우리 서쪽, 다시 말해 중국 쪽에 인공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를 관측하고 싶은 인공위성인데 중국 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바다가 제대로 관측되지가 못해요. 다음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인도 쪽에 가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실상 우리한테 필요한 인공위성이 극궤도 위성을 돌 때 우리한테 필요할 때는 몇 번 안 됩니다. 이래서 하루 중에. 자, 어쨌든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돌고 다음엔 중국 쪽으로,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서쪽으로 인공위성 궤도가 편移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인공위성이 계속 이렇게 돌겠다고요? 그렇게 궤도를 바꾸려면 인공위성에서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추진체라는데 그 추진체를 뿌려서 연료를 뿌려서 궤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많이 실을 수는 없죠. 즉 인공위성 계속 이렇게만 돌아요. 근데 지구가 있기 때문에 자전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자전했기 때문에 서쪽으로. 그래서 우주공에서 보면 인공위성 계속 이렇게만 돌아.
근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한번 봤을 때, 다음에 봤을 때는 서쪽으로, 그 다음에 봤을 때 또 더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서편으로 본 것을 서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전이 빼다 보도 못하는 증거 세 가지는 요 세 가지가 됩니다. 물론 중2 내신에는 안 나온 내용이겠지만 뭐 그래도 공부 이미 한번 시켰던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더 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좀 이따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은 충분하지 이제. 어?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들 90 이상 다 받아올 수 있죠?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까지 좀 내신에 부달릴 수 있으면 안 되죠. 자, 지구가 자전만 합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지구도 뭐한다? 공전도 해요.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한대요. 역시 이 방향을 따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양계 성분에서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중력에서 모여듭니다. 근데 이 모여드는데 완벽하게 힘의 균형이 맞춰지지 못한다면 하겠어요. 하나의 중심점에 의해서 힘이 완벽하게 하면 이거 회전될 리가 없습니다만은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 회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자전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서에서 동이라 부릅니다. 태양계가 모일 때 중심부의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행성들이 만들어진 이 공전 궤도면이 역시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도 역시 반시계입니다. 물론 이 행성은 지구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반시계가 서에서 동입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은 뭐라고? 서에서 동입니다. 반시계 방향이라고요.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요. 챕터 3에서 태양계의 행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행성의 자전 방향, 물론 지구를 포함한 이것도 반시계입니다. 서에서 동입니다. 대부분 하는 거니까 뭔가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누굴까요? 동에서 서로 가는 예외는 금성과 천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하는 데 있어서 반시계 공전한다 했잖아요. 이게 반시계예요. 반시계로 공전하는데 자전축이 태양에 대해서 23.5도 기울인 채로 이렇게 공전합니다. 화성은 25도 기울여서 공전합니다. 특히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나중에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할 건데요. 이 계절 변화는 공전뿐만 아니라 자전축이 기울인 상태로 공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왕성은 어느 정도 기울어졌습니까? 하는데요. 천왕성은 98도 기울어졌답니다. 뭔 그렇게 이상하게 보니까 98도 기울어졌니? 82도 기울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98도 기울이면서 90도를 넘게 기울이면서 자전의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데 98도 기울이다 보니까 겉보기는 동에서 서로 간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금성은 좀 더 심합니다. 금성은 172도 기울어졌습니다. 8도 기울인 게 아니라 172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시계로 자전하는데 172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자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즉
우리는 지구 자전에 대해서 자전축 연장성이 이제 천국의 북극을 향하는 폴라스 북극을 향하는 이게 북극인데 금성은 북극은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자 어쨌든 뭐 그냥 방향을 그냥 외워놓는 것도 한 방법이죠. 지구 동력의 서에서 동 반 시계 방향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달도 나오겠지만 달의 자전 및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이라고 소개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성이 가지고 있는 위성, 달도 위성인데요. 그 위성의 방향도 서에서 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지 않는 위성들은 아마도 나중에 포획된 위성이겠거니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태양 주위로 지구가 뭐하다고? 공전해요. 이래서 그게 우리 북반구 이 위에서 전지전선을 쳐다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지구가 공전하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됐나? 그래서 우리 지구가 여기 4월의 지구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소개해볼게요. 우리나라 서쪽 하늘 쪽에 태양 쪽을 바라보게요. 이래서 4월의 태양이 서쪽 한쪽에 바라볼 때 이쪽에 이시고에 올라가. 여기에 별이 이렇게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월의 별자리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될 수 있는 거죠. 그냥 B별이 할게요. 여기에 A별, 이쪽에 C별 준비해봤습니다. 별 A, B, C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서쪽 하늘에 태양이 있을 때 별 B가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4월에서 태양과 함께 누가 지고 있다고? 별 B가 함께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별 C는 서쪽, 남쪽, 남서쪽 하늘에 별 C가 보입니다. 아직 지기 전에 별 C입니다. 별 A는 이미 졌네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A, B, C 반시로 가면서 적경이 증가되면서 적경이 큰 놈이 나중에 지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져요. 그래서 서쪽 하늘에 A별이 치고 이후에 지구가 반시방을 차지하면서 B별이 치고 C별이 서쪽 하늘로 지는 나중에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지구의 공전이요. 서에서 동으로 1년 걸려서 한 바퀴 도니까 360도 돌아요. 그래서 매일로 따지면 약 1도 정도의 지구가 움직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 움직이겠습니까? 매월 움직이면 30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지구가 공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가 주기가 되면 1주 운동이 됐다면 1년이 지구가 공전하니까 1년이 주기가 되니까 얘는 연주 운동이란 이름을 쓰겠다고요. 연주 운동 속도도 역시 하루에 1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뭐 2시간 후에 4시간 후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구 자전은 고려된 거고요.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되면 지구의 공전을 고려한 연준동을 고려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4월의 지구에서 별비가 함께 지고 있는 건데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을 공전하다 보니까 5월의 지구는 태양과 함께 서쪽 하늘 쪽에서 별씨가 지게 됩니다. 5월의 지구에서는 태양과 함께 누가 지고 있다고? 별씨가 져요. 물론 B와 A는 그보다 더 일찍 졌죠. 3월은 어떨까요? 3월의 지구에서는 서쪽 하늘에 우리나라 이렇게 그린가요? 서쪽 하늘에 별 A와 같이 지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별 A가 같이 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B와 C별은 아직 지기 전이죠. 별 B를 생각해 봤습니다. 별 B는 태양보단 나중에 졌던 별인데 같이 졌다가 먼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주운동 방향이 별의 연주운동 방향을 보면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좀 더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가 있죠. 별의 연주운동 방향 동해에서 서로 갑니다. 중간에 남쪽을 지날 것 같아? 북쪽을 지날 것 같아? 예, 남쪽을 지나죠. 아까 일주운동에도 동에서 남을 지나서 서로 가는 이것을 시계라 불렀어? 반시계라 불렀어? 시계라고 불렀어. 그렇다면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은 연주운동 안 할까? 하죠. 그래서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반시계예요. 일주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시계 반시계 다 외우기 힘들어? 간단해요. 동에서 서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태양은 어떻습니까? 근데 태양은 3월달에 태양은 A 별자리에 있었습니다. 왼손입니다. 4월달엔 B쪽 갔다가 5월달엔 C쪽 갑니다. 이 연주동화의 별 말고 태양의 연주동화가 있겠네요.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갑니다.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야. 참고로 태양은 북쪽 하늘에서 보일 거는 북광구죠. 북쪽에서 보일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그냥 반시계이기만 하겠습니다. 동에서 서요? 서에서 동이요? 서에서 동으로요. 이게 나중에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태양은 그래서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어? 3월에 태양은 A 별자리에 있다가 4월에, 5월에, 6월에 반시 방향으로 태양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별은 시계로 둔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시계 방향 도는 이것들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동남서쪽 하늘에 있는 별들은 시계 방향 돌겠습니다. 북쪽 하늘에 있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구분하셨습니까? 이래서 일주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이렇게 하면 북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알겠어요? 한 달 뒤에 2달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일주 운동은 시간당 15도, 연주 운동은 하루에 1도. 알겠습니까? 한 달이면 30도. 그렇게요. 알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대부분 연주운동은 이렇게 태양이 치고 있는 서쪽 하늘의 그림을 소개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에도 그릴 것이고 아무래도 서쪽 하늘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측하기가 좀 좋죠. 새벽에 잠 깨서 관측하라 하면 힘들잖아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태양이 일주운동하면서 태양이 동쪽에 떠서 지는 과정에서 밤낮이 변화가 있었으면 지구의 공전
하는데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서로 반대가 되는 거 기억하시겠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인 상태로 공전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계절의 변화는 지구의 공전만으로는 안 이루어져요. 자전축이 기울인 상태로 공전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절의 변화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지평좌표를 이렇게 그리면 폴라리스 북극성을 잡을 수 있겠고 북동남서로 쓰겠다고요. 직각 잡아서 정도에서 정소로 가는 이게 춘분날, 봄춘이에요. 가을추예요. 춘추는 날에는 이렇게 가요. 반면 여름, 하진날에는 북동에서 떠올라서 북서로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고 남중고도가 23.5도 더 올라가는 게 이게 여름 하자입니다. 하진날 됩니다. 물론 겨울에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23.5도 더 낮은 기울기가 가지는데 여기가 겨울 동자 써서 동지날 됩니다. 추나 추동. 알겠습니까? 봄춘, 여름하, 가을추, 겨울동 되는 거예요. 굳이 봄춘자를 한자로 쓸 이유는 없죠. 춘을 보고 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하를 보고 여름이라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